종교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이 최근 전체 감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자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정교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각종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1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는 고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종교 소모임에 대한 정부의 금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교 집단 내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표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는 지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아마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소규모 다과회라든지 모임들이 있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고 또 자주 만나니까 마스크 착용이 조금 소홀해진다거나 모임 후에 이제 다과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이 일부에서는 조금 어떤 면에서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많은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조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 의료진들도 대부분 학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전 국민이 지금 협력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협조를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소모임이 내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정규 예배는 운영이 되는데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고위험 시설에 대한 조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회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은 안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좀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거리도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죠. 그래서 예. 고위험 시설은 아닌데 QR코드를 하는 것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문진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전략도 되지만 또 QR코드를 하게 되면은 사실 개인정보는 거의 일반인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 일시라든지 이름이나 그런 정도만 기록이 되니까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조금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광주 지역의 확진자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것인가? 처음에는 광륵사발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금양 오피스텔, 그중에서도 금양 오피스텔의 사무실이 있었던 방문 판매 업체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광주 지역의 이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문 판매 업체가 또 수도권의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먼저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해서 이제 방문 판매 업체나 다른 경로도 있겠지만 통해서 가는데 방문 판매 업체 자체가 전국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방에서 오신 대전에서 오신 분이 서울 분하고 접촉을 하고 또 광주에서 오신 분이 대전 분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방문 판매 업체라는 게 한 서너 시간 동안 밀접하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아마 감염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마다 이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강력사로 생각을 했지만 추적을 해보니까 이것이 대전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광주에 또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것이 광역사로 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원래 생긴 것은 수도권에서 그런 방문 판매 업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광주 지역에 초발 환자, 집회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전파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고 광주 전체에 무증상 감염이 좀 만연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무증상 감염이 코로나19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80% 이상, 국내도 지금 40% 이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는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특히 방문 판매 업체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개인 위생이 소홀히 됐다면 분명히 감염을 시켰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들 주변에 역추적을 해서 잠복기 이전에 한 3일 전부터는 조금 꼼꼼히 철저하게 네. 확진자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고시학원이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데 보통 우리가 고시학원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밀폐되어 있으면서도 또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여기서 8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에어컨 옆에 있어서 확진이 된 사람도 있어서 이 사례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광주가 이제 확진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시학원이지만 대부분 이런 주택 공인사 같은 경우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조그만 공간에 여러분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되는 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날씨도 덥고 하니까 에어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한 분이 에어컨 앞에서 이제 마스크 없이 계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접하게 접촉한 과정에서 여러 시간, 장시간 일정한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확률이 많죠. 그래서 대형 학원 자체가 지금 사실은 고위험 시설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 정도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확진자들 분들도 본인들이 모르게 지금 감염이 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또 다른 곳에 감염을 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확진자 나온 수보다는 분명히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확진되는 상태를 사실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달청 근무자입니다. 40대 남성이고 지난 금토일 동안에 이제 칠갑산으로 오토 캠핑을 다녀오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발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전청사에 4개 동에 5,000명의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좀 세종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 민원인들도 거의 절반 이상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캠핑을 가시고 나 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아마 저희가 잠복기로 생각하고 감염이 되실 수 있는 그 밀접 접촉하신 분들을 다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를 찾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빨리 검사를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 감염자가 어디에서부터 감염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대전 역시도 전남이나 광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확진자가 조금 무증상 감염이나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가 많이 나올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감염 그런 어떤 시기를 고려해서 네. 한 최소 1주, 한 2주 정도는 한 단계 격상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해외 유입도 좀 볼게요. 석 달여 만에 최고치 해외 유입 환자가 나왔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라고 방역당국이 밝히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카자흐 같은 이렇게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나라는 입국을 당분간이라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보다 도리어 많게 지금 해외 입국이 되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 발생한 이 확진자도 해외 입국자에 의해서 사실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국내 입국자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실 해외 입국 관리가 중요한데 조금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방역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자가 격리 이탈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제 감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분명히 확진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부 나라가 어떤 나라는 조금 생기다가 또 줄어들고 거리두기를 예. 하면서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 입국자에 대해서는 당분간이라도 좀 검역을 더 철저히 하거나 그 나라에서 음성이란 판정이 된 분만 입국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조금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30-40명이 계속 해외 입국을 들어오게 되면 물론 그 관리도 어렵지만 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분명히 같이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에 대한 관리는 지금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확진자 10명 중에 9명이 경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증이라고 하니까
쉽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약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증 정도라고 하면 증상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입원하시는 경우를 이제 입원해서 산수를 쓰는 경우를 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증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감기 증상, 열 정도 열이 있고 뭐 기침, 객담 이런 정도를 이제 우리가 경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입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생활치료시설에 입원했던 분이 30%가 넘으세요, 국내가. 네. 그거는 이제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거의 모르는 상태의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경증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나 소아청소년들이 증상이 경미하지만 분명히 목숨이 좀 위험했던 그런 다발성 장기 부전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경증일 거다. 나는 100% 경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단지 젊은 분들은 면역이 좋기 때문에 가볍게 앓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 코로나19지만 개중에 특히 20대 초반인 경우는 이 다발성 장기 부전증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늦출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50명이 확진됐습니다. 누계는 13,293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50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28명, 나머지 2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5명, 대전 6명, 서울 4명, 인천 2명, 경기 1명. 이렇게 지금 지역별 현황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외식, 노래 이런 게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당분간이라도 이런 활동들은 조금 제한하는 게 좀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이 거칠어지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대출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벗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식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붐비지 않은 식당을 이용을 하시고 시간차도 조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가능하다면 포장 음식으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도 이번 기회에 조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야외 운동을 좀 추천을 해드리지만 또 실내에서 근육 운동 같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래 부르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집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위험 시설에 분류가 될 정도로 어떤 분이 앞에서 노래에서 하신 경우에 어떤 감염을 갖고 있는 분이 노래를 하셨다면 다음에 들어가실 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